요렇게 가짜호가를 쳐주면 요런 식으로 두들겨 맞아버려요. 왜냐면 거래를 봐보세요. 거래가 없는데 주가를 올려놨죠. 가짜호가단 말이에요. 이 가호가.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돼서 믿고 따라왔단 말이죠. 이 믿고 따라온 데가 상투예요. 그리고 나서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매물을 쏟아 부어버리죠. 저점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은 성취가 분명하게 될 거예요. 제가 자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영상은 나중에 수백 분이 또 와서 보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2월 27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후 4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전부터 지금까지 관망세를 계속 유지를 하였고요. 특별한 방향성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에 고점들을 대체적으로 5시에서 6시에 고점들을 형성하고 지금 거의 10시간에서 11시간 가량 되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 가격 구간대에서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 연말장세는 사실 경험을 좀 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경험이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시장이 사실 좀 유독 특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장이라고 하면 보통 변동성을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 준비가 안 돼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거래가 조금 집약돼서 움직이고 또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측면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11월 그 다음에 12월 초순까지 해서 흐름을 좀 많이 만들어낸 직후이다 보니까 변동성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이제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쁜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국내 주식 같은 경우 보시다 보면 자동차 관련 업종이나 판매에 관련된 업종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23년도에 마지막 재고를 팔기 위해서 부단하다, 바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당 물량들을 소진하고 새해를 가기 위해서 좀 바쁜 그런 상황들인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차례 만기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포지션 입장에서는 청산을 하나 안 하나 크게 바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상황들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씩 좀 체크하고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시리즈로 현재 증시가 새벽에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새벽 시장에 움직이는 게 지난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 시간에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여전히 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이 좀 몰아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한 변동성의 집합성이 나타나는 측면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어찌됐든 이런 과정들은 연말을 넘어간 이후, 그다음에 연말을 앞두고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항상 그 시간에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곧 그 흐름은 또 바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최대한 본다고 해도 이제 1월 증시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좀 드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증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159포인트 상승한 37,543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지난 토요일 새벽 때 마감할 때 장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마감이 됐는데, 흔히 말해서 전강 후 약이 됐죠. 전강 후 약이 됐는데 지금 그 전강 후약 양세에서 딱 빠진 것만큼만 주가를 좀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1대1
박스권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박스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은 정확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외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크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난밤 같은 경우는 유가가 좀 순간적인 급등이 좀 있었습니다. 중동 쪽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되어지면서 유가가 좀 민감하게 보여지긴 했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이 고점을 형성하고 저점을 찍었던 이 시간이 12시간 정도밖에 사이클이 안 됐거든요. 12시간 정도밖에 사이클이 안 됐다는 얘기는 거래가 꾸준히 이어진다기보다는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국한된 흐름을 보이는 그런 증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자금을 쉽게 쓰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자금을 쉽게 쓰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자, 지금 식당 사장님이 계십니다. 식당 사장님이 계신데, 내일이 휴일이다 이거죠. 내일이 휴일이야. 내일이 휴일인데, 이제 손님들이 휴일이니까 좀 많이 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물건을 많이 받아 놓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내일이 평일이야. 내일이 또 특히나 월요일이야. 휴일이 끝난 직후. 사실 그런 구간에서는 소비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긴 휴일이 끝나고 난 직후니까. 그럼 사실 거기서는 물건을 많이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거래를 지금 이제 연말 마감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래를 활발하게 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신규 자금 집행은 제한적이고 제한적 자금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 제한적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바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유가에서의 일시적인 자금이 한번 돌아가고, 그리고 그 자금이 이탈돼서 보시면 시차적으로 좀 움직였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먼저 저점을 찍은 게 유가, 그 다음에 주가, 그 다음에 골드, 그 다음에 역순으로 얘가 고점을 찍고 나니까 얘가 주가가 고점을 찍고 다시 골드가 고점을 찍는 이런 수단 사이클을 돌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금의 제한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내용도 내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유럽 증시들이 여전히 크리스마스 연휴로 인한 휴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활발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검승부는 이제 오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좀 모두가 이제 긴장을 풀고 있는 지금 같은 시기죠.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쟁이 나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몇 월 며칠 날 전쟁하러 갈게라고 통지서 보내고 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죠. 뭐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은 우리 몇 월 며칠 날 쏠 테니까 그때쯤 시간대에서 너희들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통지를 해주는 거랑 전쟁은 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장은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몇 월 며칠 날 움직일 테니까 니네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장을 마감을 하루를 남겨놨든 이틀을 남겨놨든 그 관계없이 언제든지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측면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시장을 좀 보셨던 분들, 그 다음에 시장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느껴지시겠지만 탄력도 자체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줄여져 있고요. 탄력도가 줄여져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이 아니고 다음 사항들도 존재를 하죠. 무슨 상황이 존재합니까? 탄력도와 감소와 함께 더불어서 변동성과 그 흐름 자체가 완전히 제자리 게임만 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고점을 새벽에 다시 한번 치고 올리면서 갑작스럽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본래 근래 새벽 3시, 4시는 거의 요즘 움직이고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시간대 이후의 파동은 다시 멈춘다라는 거죠.
우리 최근에 보시면 어떤 모습들이 대다수였습니까? 새벽에 움직이더라도 빠지고 다시 원부 이런 모습들을 대부분 많이 만들어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싸웠지만 다시 내려오면서 어저께 장중에 있었던 고점 부근에서 다시 행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밴드, 주가의 위치를 확장성을 놓고 가져가기보다는 한 국면대에서 묶어두겠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유럽장이 이제 다시 개장을 좀 하거든요. 유럽장이 개장을 하고, 이제 미국장도 어저께는 이제 명분 명분이 좋더라고요. 뭐, 9주째, 다시 연말을 남겨놓고 상승을 이어가나, 뭐 이런 분위기를 좀 주고 있는 상태인데, 보시다시피 거래가 계속 죽습니다, 여러분. 거래가 없는 시세는 허시세죠. 뭐, 부동산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요. 선물도 그렇고요. 이 실거래가 없는 거래는 존중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거래가 없는 상태에서의 가호가, 가짜 호가를 백날 찍어봤자 실호가 한 방 들어와 버리면 완전히 시세가 변화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럴 공산이 있고, 왜 그러냐면 이젠 배당락에 대한 준비가 이제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배당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27일, 그 다음에 28일, 이제 29일, 금요일까지 거래하면 이제 올해 23년도 증시가 클로징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대비한 움직임들이 아마 오늘 주택에 나타나면서 흐름을 좀 더 명확히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분위기는 좀 제 기준상 봤을 때는 좀 밍밍하다. 아직까지는 좀 밍밍하고 이게 저는 아직 연말 남아있는 이 3거래일 동안 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입장이고 왜냐? 거래가 통상적으로 비교했을 때에 비해도 너무 적어요. 거래량이.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12년도 같은 12월 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12월 달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래가 감소 빈도가 너무 높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주가의 위치가 여기보다 A보다 B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래의 빈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갔어야지 거래의 빈도가 낮아지는 것 자체는 썩 예쁜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거래의 빈도가 주니까 지금처럼 박스를 치는 모양까지도 또 오케이예요. 당연히 빈도가 줄면 당연히 주가 움직임이 또 묶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도 자체가 너무 적다. 근데 이제 그랬던 예가 언제냐면 작년에도 좀 그랬고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제가 계속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거 잘 할 줄 모르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5억의 집을 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집을 샀는데 이 집이 어떻게 시세를 잘 받아가지고 지금 9억이래요. 그래서 너무 좋대요. 어우 행복하대. 그러면 이제 이 9억이 됐는데 그럼 이제 이 집을 팔 거냐 이거죠. 제 얘기는. 팔 거냐 이거죠. 안 팔 거죠. 그러면 4억의 차익이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집을 팔 때까지는 그냥 기분만 좋은 거죠. 확정 손익이 아닌 것은 손실과 수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정된 손익이 아닌 것은 손실과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가짜 호가의 시세를 사람들이 신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가 연말이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연말인데 거래가 이렇게 묶이니까 이렇게 주가가 박스를 치는 건 당연지사예요. 그쵸? 당연지사죠. 보시면 완전히 행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주가 자체를 등락을 아예 안 주고 박스권을 정확히 칩니다. 박스를 정확하게 쳐요. 근데 지금 주가를 보면 뭐가 좀 특이점이 있냐면
가스를 정확히 치는 것 같지만 고점을 한 번씩 툭툭 넘기고 있어요. 거래가 이렇게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제 그 증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지금 여기 12월에서 봤고 작년 12월 같은 주가를 보시면 이런 구간들인데 이렇게죠. 이렇게 가짜 호가를 쳐주면 이런 식으로 두들겨 맞아버려요. 왜냐면 거래를 봐보세요. 거래가 없는데 주가를 올려놨죠. 가짜 호가단 말이에요. 이 가호가.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돼서 믿고 따라왔단 말이죠. 이 믿고 따라온 데가 상투예요. 그리고 나서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매물을 쏟아 부어버리죠. 그러니까 저점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은 성취가 분명하게 될 거예요. 제가 자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영상은 나중에 수백 분이 또 와서 보실 겁니다. 왜 그때 그 얘기를 내가 모른 척 했을까? 라고 하시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당연한 거예요. 안 보여요. 제가 이 얘기를 백날 첫날 해봐야 안 믿고 들리지도 않고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답답할 뿐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꼭 이 뒷북 친다고 하죠. 뒷북 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명백하게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심리가 뭐가 되고 뉴스가 뭐가 되고 갖다 붙이기만 갖다 붙인단 말이죠. 굉장히 이런 동작, 구간들의 동작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위험한 건 위험하다고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여러분이 기분 좋으라고 손가락 부채 들고 흔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시황적인 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막무가내로 내년도 갈 거야, 내년도 가자 막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거 촌스러운 거예요. 누가 그런 말하고 댕겨요? 그게 이상한 거죠. 비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정상인 구간을 비정상인 구간이라고 설명드리고 있고 그 구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 근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같이 공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얘기가 맞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시라라고 드려본 얘기가 아닙니다. 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자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손이 잡힌다는 거죠. 손이 잡힌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매매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부분의 데이터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메이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점 잘 고려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녁이 돼야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